안녕하십니까? 재향군인 안보교수 장형룡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2022년 한반도 안보입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국정방향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없는 해에 당 내외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닷새에 걸친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주로 경제 문제에 치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 관계와 대서업 부분에서 견제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 알려진 이번 회의의 주요 이슈들은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정형 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2021년도 국가 예산 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 예산안 및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과 당규약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의 2021년 하반기 당 조직사상 생활 정형 및 조직 문제 등 총 6개 의제를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채택된 결정문은 신년사를 대체했습니다. 전원회의 결과가 신년사로 대체된 것은 2019년 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와 2021년 초 제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두 번의 신년사는 자력갱생 및 경제관리 개선과 국방력 증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리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당 조직의 역할 강화와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단속 강화가 주 내용이었으나 이번 전원회의는 국가주도의 경제나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투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사상교양 강화 수위는 낮았습니다. 이 중 농촌 문제 해결이 회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김정은은 특히 식량 생산과 관련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 발전 전략의 기본 과업이라고 규정하고 곡물, 축산, 과일 등의 향후 10년간 달성할 알곡 생산 목표 및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업 생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이 사상개조와 과학 농사 제일주의를 요구하면서 협동농장들이 부채를 탕감하는 특혜 조치도 취했습니다. 북한이 농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그만큼 민생과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2020년 초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을 봉쇄하면서 식량 수입에 차질을 빚었고 식량 생산의 핵심인 비료 수입의 급감과 자연재해도 식량 생산 저하에 한몫 거두었습니다. 급기야 작년 6월 김정은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군량미를 풀 것을 지시하는 특별 명령서를 하달했고 2021년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곡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음에도 여전히 북한의 식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당중앙회 위원 21명, 후보위원 22명을 보선했는데 경제관료인 내각 인사들이 대부분 후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다수 승진한 것은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코로나19 비상 방역 사업을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김정은이 비상 방역 사업을 국가 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다시금 지적한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8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와 더불어 비상시국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농업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하며 자력갱생에 힘을 싣고 있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 북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문과 관련하여 김정은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중앙의 명도에 절대 충성 및 절대 복종하는 혁명적 당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 심화와 훈련 제일주의 및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이 경상적 동원 준비와 강철 같은 군기 확립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 미사일, 전략무기와 같은 표현은 없었지만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 기술기재 개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 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첨단 전략무기 개발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신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민방위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훈련 혁명을 일으켜 노동조기군 주희 성원들의 군사적 자질과 주의 능력, 민간 무력의 실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예비전력 조직의 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김정은이 올해에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뜻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남북한 철도 연결 이행을 위해 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리는 강릉 제진구간 철도 건설 착공식 참석에 출발하기 불과 50분 전이었습니다.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변함없이 국방력 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의 적극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번 전원회의는 미북 및 남북대화 체계, 종전선언, 미중 대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등 대외, 대남 전략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일연구원은 2022년 북한의 정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의 당 제1비서 취임 10주년이 4월 11일이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4월 15일이며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이 4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 제1의 업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선전한 만큼 대내 정치 필요성에 따라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와
한미연합훈련 진행 상황 및 4월 대내 정치의 필요와 군사기술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치 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북한이 올해 대남 대전략 방향을 검토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대내외적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향후 정책 선택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지난 집권 10년 동안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내구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루어볼 때 2022년도에도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증강하고 정면 돌파전과 자력갱생 버티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작년 5월 21일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고 한국이 신형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한반도의 앞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전원회의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 공조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조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조치로 그동안 연기하고 축소했던 3월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